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볼 거예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 연습해 본 적이 많진 않죠. 그래서 저하고 4번까지 일단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4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풀라고 시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풀라고 시간 드리면 아는 데까지는 하세요. 그래서 아는 데까지 풀고 시간이 만약에 남았어. 그러면은 암기 다시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외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외운 거 아니에요. 백지 주면 얼마 못 쓰잖아요. 전 백지 주면 2장 다 써요. 왜요? 하도 많이 써서.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거는 또 다시 외워 주시고. 29번 보시면 29번 보기 전에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뭐요? 불공. 그래서 불공의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뭐요? 소용, 승용차. 몇 cc는 제외? 네, 1000cc.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0cc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그 다음에 몇 인승까지가 승용차예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뭐요? 세금계산서 나오면, 지문에 세금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세 아니면 뭐요? 불공.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면 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어. 그럼 불공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래서 요거 잘 외워 주십시오. 그리고 분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반복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게 기본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것도 몇 개 있긴 있는데 어려운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반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은 꼭 질문하시고. 29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래처. 거래처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비고에 보시면 매출 처용이라고 있어요. 무슨 처용이요? 매출 처용. 그래서 우리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예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 다음에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거 접대비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접대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써 있죠?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는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의 불공. 그래서 원래 여기에다가는 29번이 아니고 원래는 날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날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29번에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어디예요? 네, 엘칸토라고 거기 박스 안에 있죠. 그래서 엘칸토. 그 다음에 여예요, 부예요? 부예요. 왜냐면 거기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지 전자라는 말 없잖아요. 네, 전자가 있어야 여예요. 근데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부. 그리고 참고로 지금 푸는 건 다 부예요. 여기에 있는 건 다. 왜냐면 옛날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야 엽니다. 아니면 뭐라고요? 부. 그 다음에 차변에 아까 800번대 뭐라고요? 접대비.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제가 앞으로 불공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불공은 합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0만 얼마냐? 370만 원에 37만 원이죠. 합치면 얼마예요? 407만 원이에요. 그래서 불공은 합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공의 뜻이 뭐냐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잖아요.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합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대요? 전액 현금으로 줬대요. 뭘로 줬대요? 현금. 그래서 407만 원.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풀어야 이제 어느 정도 틀 잡을 거예요. 오늘 풀면 전체적인 거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어느 정도 틀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얼마나 풀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제작 의뢰. 제작 뭐요? 의뢰.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외주 가공비예요. 제작 의뢰가 뭐죠?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네, 외부 회사를 외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외주 제작. 네, 그럼 외주 제작이면 뭐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주 그러면 우리 회사,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나오면 얘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불공. 불공에 외주 제작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 그래서 얘는 과세인데 매입의 과세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앞에 잠시만 보세요. 우리가 매출하고 매입을 구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팔면 매출, 사면 뭐요? 매입. 또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그러면 매출, 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뭐요? 매입. 거기 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 받았다 그러면 매출. 왜냐면 팔았으니까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돼. 돈 줬다 그러면 매입. 왜요? 샀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갖고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요거 갖고 구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 내용을 봐도 매출 매입이 없어.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냐? 아니면 받았냐? 근데 이것도 애매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돈 받았냐? 돈 줬냐? 그럼 요 세 가지 갖고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까지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저한테 교재 들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틀이면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거. 요건 제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웬만하신 분 이틀이면 90% 이상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오세요. 그 다음에 30번은 그래서 매입의 과세고요. 거래처 어디예요? 예빈상사. 거기 예빈상사라고 적혀 있죠? 예빈상사. 그 다음에 전자는 여예요? 부예요? 부예요. 왜요? 거기 지문에 아무리 쳐다봐도 전자가 없죠? 그래서 전자가 있으면 여, 없으면 뭐요? 부. 그 다음에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네, 외주 가공비예요. 근데 요거는 500번대. 왜냐하면 외부 업체한테 가공을 맡기는 거잖아요. 가공은 공장, 사무실, 공장. 그래서 몇이요? 5. 그 다음에 얼마 들으셨냐면 600 줬대요. 얼마 줬대요? 60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죠? 10%. 그래서 매입 부가세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대급금의 뜻이 뭐냐면 대신 지급했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 되죠. 대신 지급했다. 네, 내가 친구 대신 돈 냈어. 그러면 친구한테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산이에요. 받을 건 무조건 자산입니다. 줄 거는요? 부채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뭘로 줬대요? 네,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개정 과목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 계속 그럴 거예요.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라고. 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에요.
왜냐면 남이 발행한 수표들 있잖아요.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고 내가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이에요. 그 다음에 31번은 죄송한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세금계산서라고 있죠? 거기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바꿀게요. 그래서 원래 영세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 뭐 로컬이라고도 하고 로컬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요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빵이잖아요. 네, 요게 이제 영세율이라 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영세율은 세율이 몇이에요? 0. 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아마 붕괴 집에서 풀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집에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는 힌트를 조금씩 던지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근데 혼자 할 때는 혼자 그 힌트를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공부는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펙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 스펙이 다 자격증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격증 따려면 힘들어. 그걸 내가 이겨냈냐 못 이겨냈냐도 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거 샀어요? 팔았어요? 예, 팔았어요. 거기 매출하고라고 써 있잖아요. 지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출. 그러면 매출했으니까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샀을 때는 매입의 영세예요. 그래서 팔았느냐 샀느냐도 뭐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신 무역, 전자는 부. 왜요? 전자라는 말 없잖아요. 네, 요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전자면 여, 아니면 뭐요? 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라고 볼게요. 거기 그냥 아무 말도 없는데 저희 시험은 무조건 제조회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팔았다? 제품 팔았다. 제품 팔면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상품 팔면요? 네, 상품 매출. 그래서 여기는 제품 매출. 얼마치 팔았어요? 2천. 그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판매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받으면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원래 붕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대변의 제품 매출 쓰면서 머릿속에서 수익 증가요.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쓰면서 뭐의 증가요? 자산 증가야. 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현금이라고 차변에 썼는데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수강생분들한테 붕괴한 거 적어서 내라. 증가감소. 그랬더니 막 현금에다가 막 부채 증가 쓰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자격증이 있든 없든 떠나서 증가감소 써보라 그러면 못 쓰는 사람이 반 이상일 거예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대부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단 자격증에 붙어야 되니까 오로지 그냥 정답에만 얽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을 지키면 정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본이 있냐 없냐의 싸움은 어려운 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기본이 없으면 어려운 거 못 풀어요.
근데 기본이 탄탄하면 어려운 거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2번까지만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시간 드릴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그래서 보시면 매입의 과색, 세기, 전자, 부. 왜냐면 컴퓨터 불공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 그래서 지문에서 뭐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냐면 세금계산서냐.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지문 안에서. 왜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중요한 게 증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샀는데 뭐 샀죠? 컴퓨터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쓰면 뭐예요? 비품이에요. 그래서 비품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그래서 매입 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급금의 뜻은 대신 지급한 건데 누구 대신 지급한 거냐면 소비자. 이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라고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 대신 지급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급금. 그래서 이게 자산이에요. 왜냐면 대신 지급했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될 건 자산. 그 다음에 결제 방법에 보시면 현금으로 얼마 드렸죠? 100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왜요? 컴퓨터는 팔 거 아니니까. 그래서 230. 그리고 시험 볼 때쯤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메인 매출 전표가 더 쉬워져요. 얘는 풀면 풀수록 쉬워져요. 왜냐면 얘는 패턴만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메인 매출 전표는 그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정해진 루트에 맞춰서. 그 다음에 33번하고 34번 푸실 건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소비자. 그래서 이거 내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그래서 부채고.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는 뭐라 그랬죠? 부가세 대급금. 얘는 자산이에요. 왜냐면 소비자 대신 돈을 줬으니까 이 돈은 나중에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받을 건 자산이고 줄 거는 뭐예요? 부채죠. 그래서 내 거 아닌 거는 다 부채입니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33번하고 34번 풀어보세요. 2분 후에 맞출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3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나왔는데 우리 제품은 없었죠. 불공에. 그래서 매출에 뭐요? 과세. 그래서 불공 헷갈리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무슨 패션? 동명 패션.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매출일 땐 어느 변 먼저? 대변 먼저. 매입일 땐요? 차변 먼저. 그래서 매출 팔았는데 뭐 팔았죠? 제품. 그래서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수익의 증가예요.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차변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동점. 이건 다 한자예요. 그래서 당점이라고 나오면 우리 회사. 동점이라고 나오면 거래처. 한자예요, 이건. 그래서 당사, 우리 회사. 동사, 거래처. 그래서 당점, 동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당사, 동사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 그러면 우리 회사. 그래서 사장님들 연설할 때 보면 우리 회사는 이라고 안 해요. 쪽팔리니까. 뭐라 그래요? 당사는. 왜냐면 우리 회사 그러면 왠지 없어 보여. 근데 당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왠지 있어 보여요. 한자니까. 그래서 어음 받았죠. 어음 받으면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얼마 받았대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잔액은 뭘로 했다? 외상. 외상으로 팔았다. 네, 외상 매출금. 얼마요? 133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계하시면서 뭐를 익히셔야 되냐면 뭐 나오면 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음으로 받았대. 그럼 무슨 어음이에요? 받으러. 어음을 줬대. 지급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패턴을 내가 얼마나 많이 시험장 가서 기억하냐 싸움이에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모르면 인터넷에 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화기 들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은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인터넷 들어가면 쫓겨나요. 3년 동안 시험 못 보고. 부가세 예수금이랑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요? 부가세 예수금이랑 음. 대금. 앞에 보세요. 예수금의 뜻이 뭐예요? 세금 내려고 돈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거라고요? 부가세는 누가 낸다? 소비자가 낸다. 누가 낸다고요? 소비자. 그러면 내 돈, 남의 돈. 남의 돈. 그래서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대급금의 뜻이 뭐예요? 대신 뭐 했다? 지급했다. 예. 왜 대신 지급하냐면 아직 소비자한테 돈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건 팔 때 그 돈을 소비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지급했으니까 요 돈은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건 뭐예요? 자산. 무조건 받는 건 자산이에요. 주는 건 무조건 뭐예요? 부채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헷갈리면 또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참고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물어보신 분이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 똑같은 거 28번 물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제일 무서웠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물어보고 나올 때 또 물어보셨어요.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어갖고 왜 그걸 기억 못 하시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깜빡깜빡 자주 하니까. 그 다음에 3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구입. 구입이면 샀어요? 팔았어요? 샀죠. 샀으니까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명섬유. 그 다음에 전자는 뭐 사셨죠? 원재료 사셨죠? 그래서 원재료 얼마예요? 900. 그 다음에 살 때 부가세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90. 그 다음에 전액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샀다. 네, 외상 뭐요? 매입금.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다 어음으로 주든가 아니면 다 외상으로 하던가. 맞죠? 왜냐면 그러면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반복밖에 정답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또 헷갈리는 것도 물어보시고 제가 사이사이에 계속 또 설명드리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부터 40번까지는 일반 전표예요. 그리고 제가 일반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분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전표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분계.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는 꼭 요걸 쓰셔야 돼요. 과세인지 영세인지 면세인지.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시험은 나눠져 있어요. 아예 나눠져 있어요. 문제 몇 번은 일반 전표, 문제 몇 번은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별 못 하셔도 지장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구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시 15분까지 풀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35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 첫 번째 줄 끝에 할인.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었죠. 어음 할인하고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그럼 뭐였어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요 문제 맞추려고 이거 외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시험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줄 때도 있지만 내용을 일부만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엔 매각거래 없죠? 맞죠? 네. 근데 딴 문제에는 매각거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힌트는 어떨 때에는 완벽하게 줄 때 있고 어떨 때에는 대충 줄 때 있어요. 그래서 대충 주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시험이라. 그래서 매출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거기 보시면 얼마 제외했대요? 70만 원. 70. 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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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은 얼마짜리였었죠? 5천짜리였었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전응 물산. 그래서 5천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은 빼고 받았죠. 그러면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4,930만 원. 그래서 뭐 갖고 다니시면 편하다고요? 계산기 정리하시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수익 감소예요. 비용 감소입니다. 아, 비용 증가. 수익 감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그래서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분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건 나와 있잖아요. 지문에. 맞죠? 지문에 받으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조하여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는 없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떨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나오냐. 어차피 그거 싸움이니까. 그 다음에 전기의 대손 나오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러면 입금의 뜻이 뭐죠? 돈 들어왔다. 그래서 차변에 무슨 예금?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73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이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얼마요? 73만 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요렇게 쓸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고. 이거 왜 쓰냐면 우리가 분계만 잘 적는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손 치면 많아요. 많죠.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썼죠? 예, 그럼 여기 외상매출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찾기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58도 우리 입력하기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안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지문 한 번 더 봐야 돼요. 헷갈리니까. 근데 이런 거 적어 놓으면 나중에 입력할 때 어때요? 편하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외상매출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그게 힌트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보유 목적. 우리 단기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라고 하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을 샀어요? 팔았어요? 지문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모두 뭐 했대요? 처분했대요. 그러면 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샀었다가 뭐 했다? 팔았다. 그래서 내용은 700에 샀는데 790에 판 거예요. 네. 그러면 돈 받았죠. 얼마에 팔았다고요? 790. 그 다음에 대변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은 원래 얼마였다고요? 네, 700이었어요. 얼마였어요? 700. 그래서 내용은 700짜리를 790에 팔아서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이익 났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연습하실 때
현금은 어차피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구별할 줄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잘 안 되는 거 위주로.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승용차. 그 다음에 계약금. 원래 승용차는 우리 자동차 나오면 차량 운반구하고 뭐예요? 차량 유지비인데 거기는 계약금 나왔죠. 예, 계약금 나오면 뭐하고 뭐 있다 그랬어요? 선급금하고 선수금. 그래서 여기는 예, 먼저 뭐 했죠? 줬죠. 먼저 줬으니까 예, 선급금이에요. 그래서 얼마 먼저 줬죠? 예, 15만 원. 누구한테 줬죠? 예, 대우자동차. 예, 거래처 꼭 쓰셔야 돼요. 계약금에. 왜냐면 우리 계약금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되죠.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선급금에 거래처 썼죠? 그러면 누구도 거래처 쓰세요? 선수금도. 그렇게 두 가지씩 엮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뭘로 지급하셨대요? 네, 현금으로 지급하셨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15만 원. 그 다음에 3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래처 구매 담당자. 그래서 거래처 구매 담당자는 500번대 접대비일까요? 800번대 접대비일까요? 네, 몇 번대요? 800번대요. 구매 담당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매가 뭐예요?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뭐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래서 800번대가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면 몇이에요? 8. 그래서 8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밥 먹였어요? 150. 그래서 거래처한테 밥 먹이는 거 뭐예요? 접대비. 우리 회사 직원한테 밥 먹이는 거는요? 네, 복리후생비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현금 외상. 그래서 외상이니까 네, 미지급금. 왜요? 접대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파는 거지. 150. 돈은 한국호텔한테 줘야 돼요? 국민은행에 줘야 돼? 그 국민카드에 줘야 돼요? 네, 국민카드에 줘야 되죠. 그래서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왜냐면 우리 카드 긁으면 카드사한테 돈 주잖아요. 그러면 카드사가 그 돈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나오면 무조건 외상이에요. 이런 거는 외우셔도 지장 없습니다. 맨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4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성금. 우리 성금은 좋은 일에 쓰는 거죠. 좋은 일에 쓰라고 내는 거 뭐라 그래요? 네, 기부금. 그래서 우리가 기부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래서 기부금 얼마요? 30. 비용에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현금 얼마요? 30. 자산에 뭐요? 감소.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거 기출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푸는 건 다 기출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